모두를 위한 경제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돈 버는 정보센터.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의도 돈버맨. 네. 오늘 오프닝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발음이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네. 돈버맨. 네, 돈버맨입니다. 예. 네. 돈 버는 정보센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정보를 주시는 네. 여의도 정보맨이신데 네. 예, 저희 상암동에서는 여의도 돈버맨으로 통하시는 분입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소개를 했는데 네. 요즘에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곳곳에서 각종 사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이슈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네. 부동산 사기다, 그러니까요. 뭐 그다음에 뭐 주식 사기다. 그러니까 이게 자산 시장이 꺼짐으로써 드디어 드러난 거죠. 그런 예, 거예요. 사기꾼들, 사기범들이 과거에 이제 돌려막기 하던 거를 이제는 돌려줄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이 사기의 전말이 이제 다 드러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아유.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사기, 주식 사기 요즘에 뭐 각종 뭐 뉴스를 뭐 덮고 있는 거의 뭐 네.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네네. 오늘 또 가지고 오신 거는 이거와 별개로 또 뭐 전통적인 예전부터 쭉 이어왔던 사기 중에 하나죠. 네. 보이스피싱인데 이게 또 요즘에 크게 늘었습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늘었어요? 보이스피싱이 무서운 게 네. 진화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어떤 영화에도 있었어요, 사실. 어떤 영화? 그 대본을 짠다. 스토리를 만든다. 이런 어떤 영화에 보면은 보이스피싱범들이 이제는 수뇌부죠.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이게 계속 새로운 이제 대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스피싱도 진화가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진짜 기상천외한 어떤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감원에서 그 사기 사건 사례를 계속적으로 계속 알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얘네들도 발전하다 보니까 그럼 그러니까요. 새로운 사례를 이제는 국민들에게 얘기해서 이런 거는 사기니까 당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제는 알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전화가 걸려오잖아요. 우리가 네. 예전에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은 전화가 걸려와요. 네. 그러면 막 약간 이상한 말투 뭐 이런 거 해서 요즘에 어느 정도 이제 좀 눈치채는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보이스피싱을 넘어서 스미싱이라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문자, 네. 그러니까 SMS에 피싱 해가지고 스미싱, 그러니까 맞습니다. 문자 사기가 많은데 네. 오늘 그걸 갖고 오셨나요? 어떤 형태의 좀 범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지고 오셨나요? 지금 5월 달이잖아요. 네. 그럼 5월 달에 가장 많은 게 행사들입니다. 맞아요. 또 일상으로 회복이 됐기 때문에 뭐 돌잔치, 그다음에 요즘에 뉴스도 많이 나오죠. 이제 결혼식도 많이 올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보이스피싱들이 그걸 악용을 합니다. 이제는 문자를 보내는데 마치 지인인처럼 보내는 거야. 청첩장. 예, 그래서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면 보통 우리가 모바일 청첩장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바로 가기 있잖아요, URL이. 보통 링크를 눌러서 URL을 눌러서 이제 그 뭐 위치, 뭐 맞습니다. 시간 뭐 다 거기서 확인하니까. 무엇보다 또 사진이 있어요. 맞아요. 그 청첩장 사진 보면 또 이렇게 신랑 신부 사진 그렇죠. 있잖아요. 보고 싶어서 또 클릭도 맞아요. 많이 하시는데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이제 청첩장을 보내면서 그 이제 피싱 URL을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는 순간 이제는 모든 정보가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링크 누르면 이제 하나의 앱을 깔려고 이제는 안내가 나오거든요. 그 앱을 까는 순간 이제 스마트폰의 모든 정보가 이제 보이스피싱범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뭘 하느냐면 전화를 안 해요, 요즘에. 그렇게 앱을 깔려서 개인 정보가 탈취가 되면 이 정보를 가지고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지도 않은 빚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낭패를 보시는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아졌고요.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네. 어떤 한 분께서 휴대전화로 결혼식 초대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은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제 그게 지인인 줄 알고 그리고 흔히 보통 링크가 오니까 눌렀다가 무슨 앱이 깔려요. 그러니까 누르는 순간 앱이 깔리는 거예요? 예, 누르는 순간 앱이 깔립니다. 어머. 그러니까 내가 이제 눌렀다는 거죠. 그래서 앱이 깔리게 되고 그 앱은요 악성 앱이다 보니까 내 핸드폰에 있는 모든 그 개인 정보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피싱범에게 다 돌아간 거죠. 그러면 그 피싱범이 이제 범죄자가 이제는 그 분의 개인 정보를 통해서 실제 대출받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비대면 대출이 요즘에 이제 뭐 강화된다 하지만은 일단은 개인 정보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대출로 통해서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대출이 생기고 내가 갚지도 않아야 될 돈인데 나한테 빚이 생겨버리니까 이런 어떤 사례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우리 흔히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전화가 걸려와서 그건 딱 유형들이 이제 많이들 좀 노출이 돼서 어느 정도 알아채는 분들이 이제 꽤 많아졌다고 봐요. 맞습니다. 물론 근데
당사자가 본인이 당사자가 되면 되게 당황해서 이제 걸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보이스피싱은 많이 유형들이 이제 알려졌는데 문제는 이 문자로 하는 청첩장을 빙자한 스미싱 같은 경우는 네. 이거는 피해가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이게 예방하는 방법을 이렇게 많이 홍보하고 있어요. 예.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출처가 모르는, 그러니까 출처가 불분명한 거죠. 이런 어떤 링크, 네. 문자로 오는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아라라고 이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 발신일을 꼭 보라는 거죠. 특히 이제 국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구본 모양으로 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국제 번호로 오는 거, 그거 무심코 누르면 안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너무 자주 와요. 그러면 저는 아예 이제 누르지도 않고 바로 그냥 스팸 처리. 일단 모르는 번호로 온 거는 네. 바로 그거는 이제 확인을 꼭 하죠. 그거는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불분명한 URL 주소는 클릭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사실 불분명한 거는 확인해 볼 것 같은데요. 이거 누구지? 하면서 열지 않을까요? 근데 문자를 보는 건 되는데 네. 거기에 링크 주소를 절대 누르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게 URL 링크 주소, 홈페이지 주소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는 절대 누르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URL 링크가 온다. 저는 아예 누르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링크 보낼 일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 절대 누르지 말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악성 앱이 만약에 그 설치가 됐다 그러면 일단은 모바일 백신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사 후 이제 삭제를 해야 되겠고, 만약에 내가 그 악성 앱을 깔았다 그러면 바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빨리 네. 초기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초기화를 시키라고요? 네, 휴대폰을 아예 초기화시켜버리고 AS센터 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금융회사 쪽으로 빨리 전화를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금감원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1332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빨리 그 지급 정지를 요청을 하셔야 돼요. 내 돈이 이제 빠져나갔으니까. 네네. 피해 구제를 요청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휴대폰에 절대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네. 이미 휴대폰에 개인정보를 넣으신 분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궁금한 게요. 네. 개인정보 저장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 요즘에 비대면으로 다 하잖아, 결제도. 네. 그리고 간편 결제하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그거 내 휴대폰에 개인정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죠. 암호화돼 있기 때문에. 그건 암호화돼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 이런 겁니다. 사진에다가 주민등록을 찍어놓거나 아니면 통장을 찍어놓거나 아니면 메모장에다가 또 계좌번호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메모장에 이거 각종 그 통장 네. 아이디랑 비번 쭉 해놓으시는 분들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아차 싶어 하시는 게 네.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시잖아요. 네네. 거기에 뭐 통장 막 보내기도 하고 사진 그거 다 쌓이거든요. 그렇죠. 예, 임시 파일로 쌓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지웠다고 생각하지만은 네. 사실 이제는 그 이용 기록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 정보를 휴대폰에 특히 이제는 카카오톡 받은 파일이라 해서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조심하셔야 되겠다는 그럼 말씀드립니다. 그거 사용 다 하셨으면 지우셔야 되겠네요. 꼭 지우시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통장이라든지 개인 정보가 보관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보관하는 게 좀 위험하죠,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되겠고. 위험한데 많은 분들이 사진, 내 신분증을 사진을 찍어놓거나 네. 그리고 내 각종 뭐 통장 그 네. 외에 온라인 뭐 그거 있잖아요. 사이트들 맞아요. 네. 아이디랑 비번 쭉 적어놓은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혹시나 이제는 뭐 주민등록증을 보낼 일이 있다 그러면 네. 아예 저는 그 주민등록증에 있는 그 발행일자가 있어요. 예. 예, 주민등록증 발행일자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사실 신분 확인하거든요. 아예 저는 그걸 지워놓은 파일로 보내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혹시나 이제 사기 당할 때 사실 그 발행일자로 이제는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검수를 하거든요. 아예 지워버려서 확인을 못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보낼 일 있으면 이렇게라도 하시는 게 낫지. 진짜 주민등록증 맨 전면을 그냥 통으로 찍어갖고 보내시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근데 생각해요. 그런 경우 좀 많을 것 같아서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내 폰에 사진, 나의 정보가 담겨 있는 사진이 저장돼 있거나 아니면 내가 메모장에 뭘 저장해놨다 하시는 분들 바로 지우시는 게 좋겠고 진짜 그냥 수첩에 수기로 적으시는 게 가장 좋겠네요. 가장 좋은 건 사실 머리가 좋은 거죠. 암기하고 계시는 분들 좋은데 그게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망각의 동물인데 그게 힘들죠.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는 거. 휴대전화에 개인정보 절대 저장해 두지 마시라.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모든 뭐 사기범들은 뭐 그 누구든 다 대상으로 하겠지만 네. 특히나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사기범죄도 있다면서요. 아 이게 진짜 범죄가 이렇게 진화되는구나를 네. 이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이 사기에서도 드러납니다. 이게 통장 협박이에요. 뭐예요? 이게 그건? 통장 협박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사기범이 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와 무관한 자영업자 등의 소액 결제하는 건데 이게 무슨 냐면 사기범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피해자가 양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피해자에게 이렇게 합니다. 어느 지정된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겠죠. 예, 계좌를 알려주겠네요. 이제 알려주죠. 근데 그 계좌가 자영업자 계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이제는 사기범의 계좌가 아니라 그냥 그 피해자를 양성하는데 그 피해자가 소액으로 이제 피해를 보게끔 만듭니다. 뭐 20만 원, 30만 원 정도.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가 그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보내는데 그게 자영업자 통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자영업자의 통장인 거네요. 그렇죠. 그럼 그 자영업자는 뭐가 되냐면 나중에 통장이 묶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본인은 모르는 거죠? 본인은 모르죠. 일단 봤더니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어느 자영업자분께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30만 원이 내 통장에 찍혀 있는 거죠. 예. 이게 뭐지라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다. 뭐가 잘못 보냈나라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은행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당신 통장이 보이스피싱 통장으로 지급 정지가 돼 있다. 이렇게 온 겁니다. 근데 나는 가만히 앉아서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2명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 보이스피싱범에 당한 피해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 돈이 들어온 자영업자 통장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보이스피싱범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영업자한테 전화를 겁니다. 당신 이거 피해 지정돼 있지 통장 묶여 있지 내가 이거 풀어줄 테니 합의금은 얼마 되나? 진짜요? 그러니까 20만 원 보내놓고서 수백만 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자영업자들은 이거를 끌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내가 당장 월급을 줘야 되는 통장이게 되고요. 근데 내가 당장 써야 될 통장인데 이게 지급 정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써야 될 돈이 묶여버리니까 이거를 합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사기범은요 피해 구제 신청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 정지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보내도 상황은 달라지는 게 없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전혀 달라질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사기범들이 그걸 악용해서 당신 통장 내가 풀어줄 테니 합의금을 얼마 내나? 풀어줄 수도 없으면서? 풀어줄 수도 없으면서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기를 쳐. 그러니까 피해자가 2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겁니다. 명확하네요. 돈을 보낼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보낼 필요가 없죠. 보내도 달라질 건 아무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풀어준다고 해도 보내주면 안 되지만 그렇죠. 일단 그 사람이 풀어줄 수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보내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자분들이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우리 그 음식점 가거나 아니면 매장을 가면은 현금 이체를 하기 위해서 거기 이렇게 매장에다가 그 사업자 하시는 분들 통장 번호를 이렇게 적어놓은 데도 있어요. 그래요? 네, 가보시면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계좌 이체해줄게요. 소비자 때로는 뭐 계좌 이체해드릴게요. 맞아요. 지금 돈을 안 가져와서 제가 계좌 이체로 보내드릴게요. 이럴 수 있죠. 그럼 이제는 계좌 이체를 하려고 따로 이렇게 번호를 주면 모르겠는데 아예 그냥 매장에다가 공개를 해버리니까 공개해버리는 분도 있어요. 그게 이제 악용해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를 2번 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방법은 뭐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정지 해제 권한은 사기범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합의금을 송금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내가 통장 협박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그 은행에다가 합의중재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은행에 요청하면 돼요? 네, 은행에서 그 이제는 잘못 보내신 분 있잖아요. 보이스피싱범에 당하신 분. 이분과 나의 이제 합의 요청을 하셔갖고요. 중재를 요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로 노출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에서 혹시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현금 소상공인 그러니까 소비자가 현금으로 들고 싶은데 뭐 통장 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보여주는 거지. 이걸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면 되죠. 그렇죠. 그 자리에서. 이걸 매장에다가 아예 공개된 장소에 노출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보이스피싱범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가서 밥 먹고 나서 제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라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때 일단은 보이스피싱에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CC카메라에 찍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대부분 모르게 이제 진행이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보이스피싱범은 자기를 노출 안 하니까. 날짜랑 다 찍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진 안 하고요.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는 아마 계좌번호가 악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매장에 계좌번호 적어놓으신 분들 계시다면 이건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험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중고거래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중고거래를 통해서도 좀 이런 비슷한 보이스피싱 관련한 사례가 있다면서요. 아, 이것도 너무 진화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또 있는데? 피해자가 2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예. 뭐 이제는 중고거래 한다고 어느 한 분께서 이제는 판매글을 올린 거예요. 네. 중고거래 앱에다가. 근데 이제는 직거래를 하자고 이제 만났겠죠. 만나는데 이제 판매자께서 이제는 물건을 판다고 이제 올리셨고 어떤 한 구매자가 와서 사겠다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구매자는 사기범이에요. 와갖고 이제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네. 내가 물건을 받고. 근데 이제는 그 돈이 통장으로 진짜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네. 돈이 들어왔으니까 나는 이제 판매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며칠 후에 아니면 그날에 갑자기 당신 이거 잘못 들어갔다 돈이. 예. 왜 이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겁니다. 그 구매자가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어요. 보이스피싱. 그 사람한테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이 통장에다가 돈을 집어넣어. 예. 아까랑 이제 약간 비슷한. 비슷하네요. 소상공인 사기수법이랑.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기범이잖아요. 그래서 뭐 보이스피싱 당하는 새로운 피해자에게 이제는 그 판매자 물건을 주는 쪽 통장에다가 돈을 보내게끔 만들죠. 예. 그러다 보면 또 피해자가 또 양상이 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중고거래에서 판매자. 또 그 사람은 또 지급정지되고 이런 거예요. 또 지급정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범은 어떤 이득을 보느냐? 돈을 받지는 않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예, 협박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건을 받게 되는 거예요. 중고를 판매된 물건을. 아, 그렇군요. 그 사람은 이제 또 다르게 또 현금하겠죠. 그 물건 가지고. 이런 또 악용하는 사례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거래 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할 게 뭐냐면 꼭 판매자와 그 통장에 찍히는 그 이름, 예, 입금자의 이름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일치하는지. 왜냐하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어오면 의심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무엇보다 이제 정부가 강력하게 이제는 권유하고 있는 게 제발 중고거래 했을 때 이제는 그 사람의 신분증,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고거래 때 심심치 않게 이런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요. 중고거래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제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스미싱 같은 거, 네. 이제 받고 나서 사실은 이제 짐작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 사기군. 네.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럴 경우 어디 뭐 신고할 만한 데 있어요? 있습니다. 이게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면 이거 누가 봐도 보이스피싱이야. 딱 들거든요. 그러면 나는 안 당해도 다른 사람이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추가 피해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전화번호에서 이용 중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이제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근원 목소리 신고에 있어요. 근원 목소리 신고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원 목소리 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카테고리 이름이 그래요. 네, 근원 근원 목소리 목소리. 신고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이 이용 중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사기로 보이는 그 전화번호를 거의다가 제보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무작정 제보하면 이게 행정상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같이 들어가야 될 게 통화화면 캡처하면 녹취 파일. 녹취 파일, 수신자의 통신사, 수신 시각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지만 거기서 이제 평가를 해서 바로 이 번호를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래서 근원 목소리 신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진짜 중요한 내용 전해주셨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